이거를 계기로 해서 낸드 플래시 기술 진화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같은 빅테크 업체들이 이 SSD 쪽에 이제 빨리 많이 줘라. 뭐 서버용 SSD가 제 기술 난이도는 없습니다. 여기 시장은 삼성이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IT의 신 이형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SSD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SSD가 어떤 건지,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네,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이제 SSD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주로 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완전히 기계 장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낸드 플래시 덩어리인데, 낸드 플래시 덩어리하고 그 어떤 이 컨트롤러,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로직 칩까지 해서 이제 그 만들어지는 게 이제 SSD인데, 요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PC용 SSD도 있고요. 요거는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소문자 C가 붙습니다. 그래서 CSSD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데이터 클라우드 같은데 기업들 서버에 쓰는 거는 그 엔터프라이즈 SSD라고 해서 ESSD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낸드 플래시의 주요한 수요처가 한 3개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ESSD하고 CSSD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모바일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eMMC라고 해서 Embedded Multimedia Card 그리고 UFS 같은 스토리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여기에 그 가격이 지금 네. 뭐 무섭게 치솟고 있다. 네네. 뭐 그래서 낸드 플래시의 이 밸류 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여기 그 차트를 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이 SSD 가격을 1분기에 25%를 인상을 많이 했습니다. 올렸네. 네, 많이 올려. 사실 중국 업체 같으면 거의 뭐 50% 올렸을 텐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젠틀하니까. 그리고 2분기에도 20에서 25% 정도를 올릴 생각입니다. 네. 계획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여기 따라서 한 20% 정도 추가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불과 몇 주 사이에 완전히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기억에 올 초만 해도 네. 그 낸드 쪽에 그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네네. 저 중국 낸드 공장이 위험하다, 적자가 엄청나다, 막 이런 재고가 엄청 쌓였다 이런 얘기 들었던 게 불과 올 초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불과 정말 요즘에는 워낙 이게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AI가 시작되면서 사실 가장 수혜를 본 거는 GPU라는 이제 엔비디아 GPU가 가장 수혜를 받고 거기에 못지않게 수혜를 본 게 이제 DRAM 쪽이었거든요. HBM이라는 거 하고 그리고 DDR5라는 고성능 DRAM이 많이 필요해지게 됐는데 거기서 상대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재미를 못 본 게 낸드 플래시 쪽입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 일반 서버 대비해서 우리 AI 서버라는 거는 보통 가격이 30배 이상 비쌉니다. 보통 뭐 그냥 일반 서버, 인텔 CPU 2개 쓰고 막 예전에 그 구성하던 게 보통 대당 7,500불에서 한 1만 불 정도 했는데 요 AI 서버는 30만 불이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GPU. GPU가 장당 4만 달러이기 때문에 요게 제일 비싼 거고 HBM도 사실 거기서 한 10% 정도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중요한 건 스토리지가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 서버에서 AI 서버가 되더라도 별로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은 기대할 게 없다. 그래서 올 초부터 DRAM은 이제 구조적인 성장에 들어갔다. 왜냐하면 기존의 DRAM을 HBM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캐파가 40% 로스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메모리 대역폭이 중요해지는데 그거는 프로세스하고 DRAM 간의 메모리 대역폭이거든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 쪽은 계속해서 이제 힘들다라고 했는데 감산을 지금도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수요가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동영상 생성형 AI가 생각보다 빨리 나오게 됐어요. 우리 소라. 맞습니다. 네. 소라가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한 1, 2년 뒤에는 나올 줄 알았는데 올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하려면 텍스트를 저장하는 거하고 이미지를 저장하는 거하고 동영상, 그것도 고해상도를 저장하는 거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때문에 스토리지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생각지 않게 굉장히 많이 필요해질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최근에 SSD 쪽에 어떤 재고를 빨리 늘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대선을 좀 의식하는 것 같아요. 아, 트럼프가 됐을 네, 경우 맞습니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네, 그렇죠. 뭐 이게 어떤 뭐 저기 조치를 취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리 필요한 것들 재고를 땡겨놔라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요인들이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SSD 가격을 굉장히 빠르게 치솟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서버용 SSD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PC용 SSD에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서버에 비해서는 가격 반등 폭이 적긴 한데 굉장히 최근에 들어서 가격 분위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이 분위기를 아니까 삼성전자도 가격을 올린 거겠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게 시작이 아니라 다음 분기에도 또 20% 이상 올린다는 거 보면 거의 이제 50% 가까이 올라가는 거니까 실적에는 확 도움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낸드 플래시 업체들은 지금 감산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증산에 대한 이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또 그 심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을 제한을 해서 가격을 올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갑자기 공급이 확 풀리면 수요 쪽에서 가수요 보던 것들이 이거는 사실 약간의 투기 심리가 있잖아요. 그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또 확 풀어가지고는 이게 또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 코로나 이후에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한 착각을 했던 게 재고를 확충하느라 들어간 거를 수요가 확 늘어난 줄 알고 네네. 그 증산을 했다가 뭐 시설 투자하고 그래서 이제 어려워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이슈가 다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분명한 건 지금 수요가 확 증가, 물론 이제 소라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중국의 재고 확보 요것 때문에 또 생긴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건 또 일시적일 수가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나온다고 보기는 힘든 거기 때문에 섣불리 이걸 또 증산을 했다가는 또 사이클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급업체들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씩 이제 증산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낸드 플래시 기술 진화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아 그래요? 예, 기존에는 낸드 플래시가 요즘엔 3D로 쌌지 않습니까? 네. 그게 128단이 메인이었는데 그 다음은 176단이 다음 세대거든요. 근데 거의 176단은 거의 건너뛰는 분위기고 230단대로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공개한 게 9세대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290단.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 10세대는 그럼 300단대냐? 라고 물어봤더니 300단대는 패스하고 400단대로 바로 가겠다. 410단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면 계속해서 여기 관련된 밸류 체인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뭐 오늘 날짜 4월 12일자인데 오늘 솔브레인이나 이런 업체들이 또 분위기가 좋거든요. 아 거기에 밸류체인에 네네, 속해 맞습니다. 있나요? 이 밸류체인은 어떤 네. 업체들이 포함이 되죠? 일단 어제 날짜 4월 11일자 이제 동진 세미케미컬에 많이 올랐고요. 그게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계속해서 증착을 해서 이렇게 쌌잖아요. 셀을 셀을 데이터 셀을 쌓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필요한 이제 브라크립톤 KRF 포토 레지스트 쪽을 포토 이제 레지스트. 동진 세미케미는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또 이제 잘 깎아줘야 됩니다. 수직으로 쌓아서 깎아줘야 되는데 그게 습식 식각으로 깎아요. 그게 에찬트, 그러니까 습식 식각액을 납품하는 게 거의 독점적으로 하는 게 이제 솔브레인. 그래서 솔브레인. 네, 두 개 회사가 좀 분위기가 좋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수가 많아지면 그 채널이라고 해서 셀 간의 어떤 연결할 수 있는 회로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일종의 고속 엘리베이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식각으로 뚫어서 거기를 이제 채워서 연결을 하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식각 기술 자체가 요거는 플라즈마로 뚫습니다. 건식 식각으로 뚫는데 그런 쪽이 굉장히 혹독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체인버 내에 들어가는 파츠들, 그 SIC 링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TCK나 뭐 KENJ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도 수혜를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앞으로 이쪽 그 밸류체인에 있는 그 종목들의 흐름을 좀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 말하고 제가 3주마다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작년 말 올 초에 굉장히 강조드렸던 말씀이 올해 상반기에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공급업체들 감산 마무리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D램 쪽에서는 상당 부분 프라이싱이 돼 있었고요. 낸드 쪽은 이게 굉장히 불확실하다 보니까 내년 그러니까 하반기 혹은 내년 이렇게 보는 쪽이 많았는데 낸드 플래시 쪽도 빨리 감산이 마무리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쪽에 특히나 이제 감산이 마무리가 되면
공정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공정에 필요한 부품이라든지 소재, 뭐 케미칼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해지는데 그런 쪽이 이제 최근에 주가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가수요가 또 붙고 있어요. 가격을 또 올리고 중국 쪽에서 갑자기 땡긴다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굉장히 관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솔리드 스테이트 미국 기업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같은 빅테크 업체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맞춰가지고 ESSD 쪽에 이제 빨리 많이 줘라, 우리 물량 줘라라고 해서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살아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또 빅테크들이 움직이니까 그 밑단에 있는 서버 업체들, 델이나 HP 같은 업체들도 이제 재고를 빠르게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PC SSD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본 쪽에서 이제 니케이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1분기에 TCL CSSD 256GB 고정 거래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12%가 상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보다 용량이 큰 512GB 같은 경우는 전분기보다 1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낙수 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하여튼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심리 문제니까 비싸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 리스타킹이라고 하나요? 재고를 네네, 맞습니다. 확충하는 그렇죠. 그 심리, 기업들의 심리가 가수요를 확 불러일으키는 그 연결이 되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이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 돼 있다 보니까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해서 재고를 굉장히 작게 가져가고 즉시 생산, 필요한 만큼 딱 바로 가져오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공급망에 워낙 차질이 많이 생기고 정치적인 이벤트,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없던 규제가 생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깨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급망 자체가 별도로 분리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공급망을 갖기 위해서 자국 내 아니면 자국 근처에 세팅하려는 니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재고를 예전보다 좀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비효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공급업체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요, 굉장히 이런 걸 트레이딩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치 네, 싸움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눈치 없이 막 이렇게 빅테크들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걔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줬다가 미안해 하면서 오더 컷 나오면요. 그러면 이제 재작년처럼 그렇게 완전히 사이클이 박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어떤 그런 상황인가요? 공장 가동률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번 사이클이 굉장히 혹독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엄청 고생했죠. IMF 때 이후로 감산을 한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락 사이클이 일어나면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를 감산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최근에 반도체를 보신 분들은. 그런데 예전에도 사이클이 꺾여져도요, 감산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반도체는 이거 공장에 그 스위치 끄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원래. 저도 이제 원래 그렇게 배웠고요. 반도체 공장은 절대 스위치 끄면 안 된다. 이게 그 철강 공장이 고로하고 똑같다고 하거든요. 고로도 이게 한번 스위치 끄면 이거 다시 세팅하는데 몇 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빅테크한테 당한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왜냐면 그때 이제 2016년에서 18년 동안 슈퍼 사이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디램 가격이 이익률이 50%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들이 와서 니들이 공급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우리가 투자를 못해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다음에는 투자 많이 해줘 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막 이런 것들 이야기했겠죠. 근데 거기에 맞춰서 또 순진하게 투자를 엄청 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순진하면 당하는 거예요. 네, 그게 당한 거고요. TSMC가 사실 그거 얄밉게 잘하거든요. 굉장히 잘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렇게 우리 이만큼 필요해. 왜냐면 자기들이 100이 필요하면 120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정말 철저하게 잘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런 쪽에 이제 되게 밝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들은 그거 그냥 그래, 이만큼 필요해? 그래, 우리가 다 만들어줄게. 그래가지고 삼성이 반도체 쪽에 작년, 재작년에 뭐 50조씩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만들어놨더니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가 못 사갈 것 같아. 그것 때문에 거의 가격이 5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지금 수조 원대 적자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당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 고정거래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물량을 굉장히 찔끔찔끔 준다라고 저도 듣고 있긴 합니다. 뭐 두 번 당하면 당하는 쪽이 바보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계속해서 이제 어쨌든 중국 공장들에 대한 이슈가 있었으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그 바이든 행정부한테 무기한 유예 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언제든 테크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 신형 장비 들어가서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자, 이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떨어지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지금 사실 SK 하이닉스가 제일 문제입니다. 디램 공장을 그것도 첨단 팹을 우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야, 그냥 우리 그 눈치 없이 인텔이 팔려고 할 때 이게 인텔은 눈치를 챈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게? 이게 IMF 전에도 그때 당하더니 또 이번에도 참 그걸 보면 이게 비즈니스에는 동맹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지금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빨리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 기업들도 트럼프가 돌아왔을 경우에 대해서 시나리오 플래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기술보다도 차세대 기술까지 막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해놓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시안 팹이 원래 128단이 메인이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176단으로 가겠거니 했는데 그냥 2단계 점프를 해서요. 236단으로 이제 직행을 했고, 요거는 이제 일단 트럼프가 와서 이제 더 이상 투자 못하게 하더라도 230단 때는 계속해서 생산하겠다. 이런 거 같고, 그러니까 최첨단을 네. 그러니까 그냥 네. 보통의 제품으로 만들어놔서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차기 기술을 투자해 놓으면 이게 금방 레거시가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기 기술로 투자를 해놓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를 대비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300단대가 어떤 의미가 있고 400단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최첨단 그 제품을 만들어 놓겠다 미리.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인 이거를 이제 감산을 하면서 라인을 세워 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평택에 있는 P1 같은 공장이 이제 기존은 128단을 주로 생산하던 공장인데 감산을 하면서 공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쨌든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하려면 공장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되게 스케줄 잡기가 어려운데 이번에는 그렇게 이제 뭐 그냥 스케줄 잡기 좋으니까 그냥 라인을 완전히 그냥 업그레이드를 해버린 거죠. 네. 사실 이 SSD 낸드 쪽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네네, SK가 맞습니다. 오히려 좀 밀리고 그렇죠. HBM에서는 뭐 하이닉스가 네네. 이제까지 앞섰지만 어떻게 돼갑니까? 둘의 관계? 일단 이제 SSD 쪽, 특히나 이제 SSD 중에서 서버용 SSD가 제일 기술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컨트롤러 IC 기술이 되게 중요하고요. 거기서 제일 뛰어난 회사가 삼성하고 인텔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이 서버용 그 SSD 컨트롤러 IC를 내재화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사실 솔리다임을 인수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인텔의 그 컨트롤러 IC 기술이 필요해서 인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요즘엔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이 개발한 것들이 잘 되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로 보면 삼성전자가 많게는 절반까지 마켓 시어를 차지하고요. SK 하이닉스가 한 30%대 그리고 마이크론이 한 10% 후반대 정도로 보통 하는데 사실 여기 시장은 삼성이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에 삼성이 드라이브를 해주는 거죠, 가격을. 요새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수가 네. 상상을 불허할 정도예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업황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주가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막 다들 이제 업황이 너무 좋다 그럴 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그 400단대로 삼성전자는 바로 가고 SK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SK 하이닉스는 300단대를 갔다가 이제 넘어갈 것 같고요. 거기에는 사실은 공정상의 기술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층을 하면 한 번에 여러 층을 뚫을 수가 없어요. 시각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128단까지 삼성은 한 방에 뚫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그걸 싱글 스태킹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한 방에 뚫으니까 삼성은 다른 회사들보다 가격 경쟁력이 한 20%가 높은 거였고요.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90단 때부터 이게 싱글이 한 개가 왔고 그래서 128단부터 더블 스태킹을 썼어요. 그러면 시각을 2번 해야 되니까 당연히 비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은 128단까지 할 수 있으니까 230단 때까지는 더블 스태킹만 하면 되는 거고 다른 경쟁사들은 트리플 스태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네. 제품에서의 네. 그 원가가 네네. 많이 들어간다. 공정이 하나 늘어날수록 맞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이번에 트리플 스태킹을 도입할 거면
굳이 300단대를 갈 필요 없이 삼성은 400단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128단까지는 싱글 스태킹으로 했는데 요걸 좀 더 늘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 130단 후반대까지는 싱글 스태킹을 하고 요걸 그러면 3번 해서 하면 410단까지는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삼성의 지금 내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만들어낸다.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 이익도 그렇고 가격 경쟁력이 확 차이가 나겠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이제는 커머디티라고 하지만 뭐 레거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전부 네. 레거시에 대한 네. 이야기로 다시 네네. 돌아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쪽에서는 삼성이 이제 다시 어떤 공정 경쟁력을 우리가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실 지금 레거시 반도체의 어떤 그 확장이 일어나면서 더 역시 수혜를 받는 게 SK 하이닉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면 HBM 잡고 또 레거시가 좋아지면 실적이 양쪽에서 좋아질 테니까 이런 논리인데 그게 맞는 건가요? 삼성전자 지금 얘기대로라면 삼성전자의 수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이제 그 의견에는 조금 동의를 하기 힘든데요. 왜냐하면 기존의 레거시, 그러니까 커머디티 라인이 있잖아요. 네. 요거를 HBM으로 전환을 했어요. 아, SK 하이닉스 같은 하이닉스가. 경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좋아지면 이쪽 생산량이 많이 줄어 있어요. 아, 그렇겠군요. 네, 그걸 증설을 해서 이게 맞습니다. 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라인을 변경한 거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커머디티 쪽에서의 마켓 쉐어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HBM이다. 네, HBM이나 차세대 메모리 쪽으로 던진 거고 여기는 어차피 나중에 뭐 그 예전에 LCD가 되면서 CRT처럼 점점점 시작이 쪼그라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우리 가족분들 한번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 미중 패권 전쟁 그 가운데서의 그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기술 규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몇 년 전부터 아주 치열하게 지금 미국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데이터들을 보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한국 업체들이다. 네네.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되게 놀라운데요. 2022년 10월부터 이제 대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진행됐는데요. 사실 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랩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은 지사가 철수를 하고 네. 인력도 다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쪽 시장이 이제 일본 업체나 우리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미국 장비 수출 감소폭은요 굉장히 소폭에 그쳤고 여기 규제 동참한 일본하고 네덜란드는 오히려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우리가 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안 하고 안 한 건가요? 뭐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더 중요한 건 결국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네덜란드 기업들의 장비 기술은 대체가 불가능하니까 중국이 어떻게든 이렇게 밀수를 해서라도 산 거고요. 비싸게라도. 네, 맞습니다. 한국 장비는 이 카피가 쉽고 그래서 상당 부분 카피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 개발을 네, 하고. 맞습니다. 내재화를 통해서 이제 워낙 자국 어떤 소부장 기업들한테 대한 천문학적인 자금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거고 사실 우리도 계속해서 뉴스에 나왔잖아요. 무슨 이게 그 기술 스파이에 대한 부분들이 맞아요. 예, 그게 안 걸린 것들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데이터가 나타난 거고요. 그러니까 이 2022년 대비해서 지금 작년에 비교해 보니까 미국이 3.1%밖에 감소하지 않았고요. 일본은 4.1%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여기 네덜란드가 정말 대박인데요. 150.6%가 폭증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말 잘 듣는 아이들만 이제 피해를 보는, 손해를 보는. 말 잘 듣는 건 또 우리가 그만큼 힘이 없으니까. 네. 아니 근데 뭐 네덜란드도 힘이 없는데 말을 잘 듣지는 않는 것 같아요. 쟤네는 그 뭐지 그거 네. 완전 독점적인 네, 맞습니다.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 업체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맞아요. 독점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기술이 초격차가 되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갑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정쩡한 기술 가지고 있으면 가격으로 치이고 성능한테 치이고 중간에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네.
우리가 그만큼 못했던 만큼 중국에서 내재화, 중국 기업들이 그걸 개발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 경쟁자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 중국 업체들 하면 가격 다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가격 맞습니다. 경쟁력이. 그렇죠. 실제로 2차 전지 생산 라인에 가면 중국산 장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반도체 쪽도 물론 가격이 싼 것부터 점점점 이제 대체가 되겠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네덜란드 장비 업체들은 이 미국 정부 행정부의 규제를 제대로 따르고 거래를 했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28나노 이상의 레거시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레거시 장비는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게 5나노 첨단 공정에 쓸 거를 알면서도 눈 감아주면서 팔았다라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뭐 식각이나 그러니까 노광은 사실 이 광원을 가지고 딱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착이나 식각이나 세정 코팅 같은 장비들은요, 이거 5나노에 쓰는데 우리 28나노용이에요 라고 해서 팔면 행정부 관료들이 이걸 체크할 방법이 없고요. 실제로 그리고 그게 28나노 팹에 적용됐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 잘 들으면 네. 네. 아, 약 오르네. 네. 약이 오릅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국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좀 많이 어려워졌다. 이제 앞으로도 어려워질 것으로 봐야 되고. 맞습니다. 아,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 매출 익스포저가 높은 회사들이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이제 넥스틴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인데요.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멀티플을 안 주는 부분들이 이런 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사는데 저기서 막 분해해서 엄청 카피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한미 네. 반도체처럼 그런 네. 독점적인 어떤 기술력과 그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몇 개 안 되잖아요. 나머지 그 모든 우리 뭐 전공정, 후공정 따지지 않고 장비 업체들 이 앞으로 좀 계속 어두워지는 거 아니냐? 중국의 어떤 강력한 경쟁 기업들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팔 수 있을 때까지는 팔아야죠. 네, 그래서 최대한 잘 비싸게 팔고요. 그걸 그럼 계속 더 좋은 걸 기술 격차를 벌려나가야 맞습니다. 된다. 기술 격차를 벌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장들. 지금은 어쨌든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이제 뭐 투자하겠다. 보조금 지원해서 투자하겠다 하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는 베트남 이런 데서도 굉장히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 관심이 많거든요. 실제로 후공정 같은 경우는 베트남 쪽에 대규모 투자, 조 단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현지화를 통해서 굉장히 잘 팔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미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면서 지금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주요 대상은 TSMC도 맞고 삼성도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인텔입니다. 인텔을 잡아야 된다. 인텔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는요, 인텔 관련주들이 한번 시세를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텔 관련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인텔 관련주는 이제 검사 장비 쪽에 하는 인텍 플러스 같은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코미코라고 해서 반도체 공정의 파츠가 빨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세정해주거나 씻어서 어떤 다른 물질들 깨끗하게 씻어서 코팅해서 좀 오래 쓰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정 가동이 많아지면 수혜를 보는 건데, 코미코 같은 경우는 인텔 공장 힐스포로라는 데서 실제로 굉장히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신규 팹을 투자를 하면 당연히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텔이 글라스 코어 기판 쪽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밀고 있거든요. 사실 유리기판 한다고 하는 기업들은 되게 많지만 인텔처럼 자기들 기술 로드맵에 대해서 다 공개하는 회사는 유일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글라스 코어 기판 쪽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리를 다루는 기술이 우리가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디스플레이 최강국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요소 기술들이 있습니다. 유리를 얇게 하거나 잘 자르거나 뭐 이렇게 잘 옮기거나 검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쪽에서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이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이거 좀 일시적인 테마 아니겠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테마입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이 뭐 인텔 같은 경우 2030년 이내에 아직 하겠다. 당장 뭐 제품 없잖아요. 맞습니다. 매출 나오는 거 없고. 그렇죠. 근데 앱솔릭스가 올해 양산이거든요. 앱솔릭스가 올해 양산이고 삼성 전기도 원래 이게 뭐 3, 4년 뒤에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올해 파일럿 라인을 깔아요. 세종 사업장에다가. 파일럿 라인을 깔고 내년에 양산, 이러면 양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내 기업들 스케줄을 보면 이게 펀더멘털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저 왜 저렇게 뒤로 밀어놨지라고 보면 저게 요소 기술들이 생산 그 어떤 수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것들이 많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저는 주가, 우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기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계속 어떻게 보면 철저한 트레이딩의 관점일 수도 있는데 이게 갑자기 펀더멘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군요. 참 이 기술의 세계가 AI 반도체 나오고 나서 더 이 빨라지고 이 혁신이 하여튼 빨라요. 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공부하기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났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경고의 어떤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경고의 소리도 나오거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시총이 엄청나잖아요. 네, 우리 맞습니다. 전에 한 5조? 네. 뭐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냐라고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네네. 지금 벌써 지금 얼마죠? 15조에 이제 육박하고 네. 있습니다. 그만큼 또 긍정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오른 거기도 하지만 또 이게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늘 아침 저희 방송에서 한 전문가가 이야기한 게 마하원 그 네이버하고 삼성전자가 개발한 이것이 저 HBM이 안 들어간다면서요. 만약에 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원가도 훨씬 낮고 이게 만약에 부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좀 어려운 일들도 있지 않겠냐. 지금 그 HBM으로 인해서 많이 오른 주식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러면 마하 1에는 LPDDR이 들어갔어요. 근데 마하 2, 마하 3가 됐을 때는 계속해서 LPDDR을 쓸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국내 NPU 잘하는 회사가 3개가 있거든요. 비상장사가 있는데 리벨리온하고 사피온하고 퓨리오사 AI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 회사들이 초창기에 개발했을 때는 그런 게 대부분 LP 계열의 D램을 많이 썼어요. 근데 최신에 나오는 칩들을 보면요. 대부분 HBM 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하 1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좀 급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시간도 일단 없고. 뭔가 네, 성과를 내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결국 AI 반도체는 메모리 대역폭이 필요하고요. 그런 게 뭐 지금 엔비디아의 GPU 수준만큼의 HBM은 필요 없겠지만 점점 더 그런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에 대한 메모리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는 신기술 나오는 거 보면요. 뭐 모바일 D램 같은 경우도 4층을 적층해서 하는 기술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SK하이닉스가 최근에 공개한 VFO거든요. 그러니까 버티컬 팬 아웃이라는 기술인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약간 칩을 약간 이렇게 살짝 밀어요. 옆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쌓아서 기존에는 와이어 본딩으로 이렇게 쭉쭉쭉 연결하니까 이 속도가 느리죠.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는 속도가. 그런데 여기에 밑에다가 계단 밑에다가 구리 기둥 같은 것들 세워가지고요. 다이렉트로 칩 그 서브스트레이트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기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쌓고 붙이고 이어 붙이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가는 기술이고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 기술을 담당하는 게 한미 반도체가 맞긴 합니다. 근데 뭐 지금 밸류가 적정하냐 이러면 제가 뭐 그걸 이야기할 만한 능력은 없는데요. 그런데 이 기술이 앞으로 얼마나 확장될 거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와, 저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선반영 돼 있는지 안 되는지 항상 그렇지. 냉정하게 따져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겠죠. 근데 그 네이버하고 그 삼성전자가 만든 그 마하 물론 이제 1보다 더 좋은 2, 3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그만큼 그 뭐라 그럴까요? 그거 발표를 했을 때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 결국 자기네들보다 더 좋은 아니면 더 자기네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가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삼성전자 물건을 받아줄까? 그 HBM을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마 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 정도로 엔비디아가 이렇게 좀 긴장할 만큼의 어떤 그 제품이라고 봐야 돼요? 일단 시장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AI 우리는 이제 AI 칩, AI 가속기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그냥 다 통으로 쳐버리잖아요. 근데 그 AI 가속기 안에서도 굉장히 성능이 좋고 가격이 비싼 게 있고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가 담당하는 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쪽 칩은요, 이게 AI라는 그 가속기가 용도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학습을 하는 칩이 있고요. 그리고 추론. 우리가 막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그 프롬프트에 넣으면 이게 답변해주는 게 있는데 그건 추론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은 추론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일종의 그 어떤 투자 기간이거든요. 근데 데이터 학습을 지금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수 있는 칩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젠슨 왕이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AI 반도체에서 90% 정도의 독점을 하고 있는 회사다. 근데 이게 70%대 독점 시장 점유율이 깨지는 거는 불가피하다. 이거는 우리가 불가능하다 생각한다. 왜냐하면 AI라는 산업 자체가 이렇게 커지니까 엔비디아의 하드웨어가 받아낼 수 있는 이 그릇이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체 설계 칩들이 나오는 거는 불가피한데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AI 반도체가 15배, 20배 성장할 건데 거기서 우리가 60% 정도의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딱 지금 보면 TSMC의 마켓 셰어하고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에서 독점, 지금처럼 이렇게 기형적인 독점 구조는 깨지지만 우리가 TSMC 수준의 어떤 시장 장악력을 끌고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추론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학습보다는 아주 고성능 비싼 반도체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추론 서비스를 하면 엔비디아 GPU 기반으로도 하고 자기들이 설계한 칩이 있어요. 그 인퍼런시아나 트레이니움 같은 칩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하면 보통 1000토큰당 비용을 따져요. 1000토큰당. 그래서 1000토큰당 비용이 엔비디아 칩으로 하면 100이라고 하면 자체 설계 칩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50이나 25까지 줄어들어요. 동일한 만약에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아마존 웹 서비스 입장에서는 자체 설계 칩을 쓰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이게 자체 설계 칩을 쓰면 엔비디아의 쿠다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다의 소스 코드를 다 컴파일해서 다시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 외에는 아주 많지는 않아요. 물론 삼성 정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게 마하1이라는 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마하1 같은 칩들이 여러 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삼성전자는 강력한 무기, 네. 그러니까 일반인 어떤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는 어쨌든 삼성 시스템 LSI랑 네이버가 협력해서 만든 걸 거고요. 이 칩은 네이버의 서비스에 완전 최적화된 칩일 겁니다. 이런 레퍼런스가 이제 조 단위로 납품이 된다 그러면 삼성이 그래도 꽤 ASIC 반도체는 AI 가속기 쪽에 괜찮구나 라고 해서 MS나 뭐 메타나 뭐 오픈 AI 같은 업체들이 찾아와서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삼성 파운드리의 고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파운드리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한번 또 점검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동안 삼성전자 파운드리 뭔가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그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점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엑시노스? 네네. 네, 엑시노스 칩. 네. 이게 일반 모델에는 들어가고 네네. 그 울트라. 성능의 네. 그 뭐죠? 그 구현되는 그 네네. 성능이 입증이 됐을 때 그 상당한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겠냐.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엑시노스는 잘 나왔어요. 네. 엑시노스 2400은 잘 나왔고 퀄컴 스냅드래곤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엑시노스 2400이 4나노 핀팻 공정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기대하는 거는 3나노 게이트홀 어라운드라는 신공정이거든요. 그런데 자사인 시스템 LSI조차도 확신이 없으니까 3나노 GAA가 아니라 4나노 핀팻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원래 4나노 쪽에 공정 수율이 안 좋아서 TSMC한테 퀄컴을 물량을 뺏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나노 공정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4나노 쪽에서 수주 흐름들이 좋습니다. 구글의 뭐 어떤 그 텐서플로우 같은 칩들도 그 TPU 같은 칩들도 많이 수주를 하고 있고요. 한데 3나노 고객이 안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3나노 게이트홀 어라운드가 게임 체인저인데 오히려 3나노 쪽은 TSMC 쪽에 줄을 오히려 다시 서는 분위기니까 그러면 4나노 잘한다고 해서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잘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애매한 거죠. 네. 결국 3나노가 승부처다.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삼성이 3나노 게이트 올라라운드를 먼저 양산했잖아요. TSMC보다. 몇 달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와, 기술이 뭔가 이제 되는구나. 고객이 이제 올 거야. 라고 했는데 고객이 안 오죠. 거의 1년 돼가지 않았습니까? 예. 의미 있는 고객이 없어요. 그 얘기는 결국 네. 그 신뢰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 기술에 대해서 아니면 삼성전자의 그런 어떤 부분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게 뭔가 테스트 해보면 뭔가 결함이 있는 거 아니냐. 뭐 뭐 알 수가 없는 거지만. 결국은 수율이나 맞아야 되고 네, 하니까. 맞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고객들이 팹리스가 원하는 수준으로 아직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것을 먼저 삼성전자 자체에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자체도 맞습니다. 그게 불안해서 그거죠. 그러니까 자신 자신 있으면 엑시노스 2400을 왜 4나노 핀패스로 했냐? 3나노 게이트 올라라운드 해야지. 이름은 그러네. 맞습니다. 이 하여튼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확 올라가는 길은 결국 파운드리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맞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필드에 계신 분들은 아 왜 저렇게 독촉을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닌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식 시장은 항상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번에 돼? 안 돼? 뭐 이런 거니까. 근데 계속 이제 뭐 작년 하반기 이후로 했으면 벌써 지금 한 3개 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뭐 퀄컴이나 뭐 이게 의미 있는 고객들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벌써. 근데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러네요. 그 레가시 쪽의 낸드라든가 레가시 쪽에서의 아주 그냥 좋은 흐름 이것이 나오면서 하여튼 그 파운드리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좀 들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까? 뭐 할 건 없죠? 네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반도체 IT 섹터에 대해서 주요 이슈들 또 기술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이형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